네, 이달 들어 주춤했던 외국인 자금이 조금씩 다시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민감한 때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적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그것도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율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달 들어 소폭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50원대로 내려와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내외 외환시장 움직임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예. 가격 변수 움직임이 상당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떤 분이 션샤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예. 사실 오늘 다우지수는 많이 떨어지는 사이고요. 오늘 국제 금값도 김민지 기자께서 너무 바빠서 그런지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온스당 1,250달러까지 아주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 변수 움직임이 여기 이제 박전하 PD께서 재빨리 이렇게 국제 금값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는 1,250달러. 그래서 금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왜 금값을 얘기를 하냐면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은행도 보유금에 손실 문제가 지금 국감에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네. 그런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격 변수가 예상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혼탁스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엘렌 발언 이후에 미 달러가 오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는 추세적으로는 약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그 100엔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0엔 정도, 그래서 97, 98 정도 움직이던 것이 100엔대 움직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진행자께서 방송 전에 이번에는 1,060원 밑으로 갔는데 한 3일 연속 1,050원대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한 1,058원 어제 당국의 개입이 있었긴 했습니다는 사실 1,060원대를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환율이 이게 추세적으로 정착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어제도 이제 지방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는 기업인들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사업 계획을 구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국내 예측 기관들의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지금 아주 이렇게 좀 혼탁스러운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로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하는 배경에는 외국인 자금의 재유입을 원인으로 꼽는 상황이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이유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외국 자본 유입이 결국 주가 모습을 좌우하고 그다음에 환율 모습을 좌우하는 전형적으로 한국도 이런 양상의 윈블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 증시뿐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바로 미국의 출구 전략 유무 유입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크아웃이라는 표현. 예.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의 bon행 기장의 입에 아주 전 세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런 것이 우리나라 이거 국내 금융시장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더 심하다. 왜냐 외국 자본 유입이 지금 한국은 퍼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양적완화 정책과 출구 전략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대비적인 차원에서 쉘터 기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넷 앨런이 양적완화 정책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하면 외국 자본 들어오고 주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출구 전략이 불거지게 오면 이달 4일부터는 다시 주가가 1,970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환율은 1,070원대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이 발언이 오늘 이제 의사록에서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쨌거나 고용시장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출구 전략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니까 미국 주가 떨어지고 한국 주가 오늘 모르겠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내 주가 떨어지고 환율이 1,060원대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형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유입되는 자금, 외국 자본이 전부 쉘터 기능이다 보니까 출구 전략하면 자금 이탈 우려.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고. 그다음에 양적완화 정책 기대가 높아지면
외국 자본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가 올라가고 환율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예. 지금 아마 10월 이후서부터 고스란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퍼가 낮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매력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사실 정책 추진형 가격 없이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 출렁출렁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주가라든가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하는 것도 지금은 세계의 중심국인 그것도 금융의 실물 섹터보다 큰 상태에서 금융의 중앙은행격에 해당되는 FRB가 양적으로 정책에서 출구 전략 정책의 대전환 그의 로테이션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양적 완화의 어떤 추이를 눈치를 보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율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니까 결국 여타 다른 신흥국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국가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겠죠. 예. 지금 한번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양적 정책 앨런 발언 위에 기대가 높다 보니까 사실 외국 자본이 다시 유입되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신흥국 통화치도 차별화가 있습니다는 특히 시청자분한테 관심이 있는 브라질 국채들 많이 사였죠. 브라질 국채가 사실 환율이 450원대까지 추락해서 굉장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다시 양적 정책 기대가 높으면서 환율이 470원대, 80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브라질 국채 지금 사라 이렇게 추천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구 전략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 자금 이탈되면서 예. 브라질 바로, 해와라 가치가 예. 평가자가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본 후에 브라질 국채 투자들도 투자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국채 투자는 하루에 주식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제발 좀 이렇게 브라질 국채와 관련돼 있으신 증권사라든가 이런 관련 담당자들은 뭐냐면 국채 투자는 1년 최소한 3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추세를 봐서 예. 권유해야지 주식 투자가처럼 환율이 하루 오르고 내려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브라질 국채를 사러 갔다 말았다 하니까 시청자분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발 관련 담당자들은 지금은 정책 변화가 모색되기 때문에 어떤 쪽도 맞지 않습니다. 국내 예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무슨 증권사가 본인 자신이 2,400 넘어간다 하면서 의미가 없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한국경제신문에 오늘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정책 변화가 될 때 모두가 들떠 있을 때는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네. 나중에 방향성을 얘기해야지.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 내년도에 현시한이 기대된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진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많으면 그만큼 신뢰가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제 앞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측 기간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님. 예, 정책도 혼란스럽고 예. 한국 경제 앞날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혼란스럽죠. 예. 어제도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현시장이다. 근데 OECD라든가 IMF 전망은 점점 하향 떨어진다. 조정되고 있고요. 로렌스 서머스라든가 크루그만 교수도 미국이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가는 초입기다. 세계 경제가 하반 경직도 안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정책적으로 방향이 어렵게 되는 아주 난백상을 보이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국내 경제 전망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전망도 지금 정부 기관에서는 3.9%, 또 KDI도 다시 또 상향돼서 3.8% 이렇게 해서 간번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3.8%, 3.9% 하고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민간 기관들은 3%대 초반이거든요. 예. 또 최근에 보면 한국경제 어제 이런 세미나들을 가면 한국경제에서 3.8%, 3.9%면 잠재 수준보다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비공개적으로 한국경제에 상당히 희로에 서 있다 하는 예. 주제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한국경제도 상당 부분 어떤 쪽이 맞는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예측이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전망 보면서 밝게만 볼 수는 없다. 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앞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도 될 텐데요. 네. 국내 경제의 기초 여건이 받쳐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피부적으로 기업인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증권사들이 낙관적으로 하더라도 기업이 믿지 않습니다. 기업인 어제 만나보면 실제로 체감 경기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체감 경기 안 좋고 지방의 기업들은요 정말 안 좋다입니다. 실제 이번에 어닝 시즌에요. 실적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투자자의 심리라는 건 지표 경기보다는 체감 경기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체감 경기는 점점 안 좋은데 주가는 외국 자본이 조금 들어와서 높다고 해서 계속해서 불지를 하면 그 예측에 대해서는 전부 설령 맞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러한 낙관적 전망이나 말지 체감은 어려운데 한편에서는 낙관적 전망, 한편에서는 더 어려워져. 자, 기업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기업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 자본도 지금 한국의 펀더멘탈 보고 들어오는 자금은 아니다. 분명히. 한국의 펀더멘탈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한국의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직접 투자 자금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자금 중에서 좀 장기성 있는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일부 예측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받쳐주는 건데요. 최근에 자금 들어오는 것은 전부 대기성 자금,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확정하기 전에 대기성 자금의 형태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한국에 유입되는 자금이 그렇게 건전치는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지금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금이 빠질 때는 지금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비단 사실 경제 주체에 대해서 중하위 계층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밑에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를 빼는 나머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공감해야 하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좀 잘 읽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사실 대중적인 민주주의 경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두 기울업에 의해서 한국 경제 지표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측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체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경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 예. 실제로 기업인들 만나보고 일반 이렇게 투자자를 만나면 볼멘 소리가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책 당국자라든가 또 예측하시는 분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 계획을 세울 때도 향후 원달러 환율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늠이 돼야 그에 대한 대응을 세울 것인데 말이죠. 예측 기관들은 원달러 환율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외환시장에 오랫동안 종사합니다. 예. 오늘 좀 객관적인 입장을 반영해서 네. 지금 지금 아마 자막에 박태나 PK에서 전해주시겠습니다는 지금 환율이 좀 다시 1,050원 떨어지니까 다시 뭐 980원, 950원 떨어진다. 예.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국내 기관들, 그래도 국내에서 이 정도의 기관들은 굉장히 좀 신뢰가 높은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은 어떻게 볼까? 금융연구원들은 한국금융연구원, 비교적 예측력이 국내 기관 중에서 뛰어난 기관이죠. 이렇게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 1,070원, 평균 수준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1,070원. 하나금융연구원도 상반기에 1,060원, 하반기에 1,050원. 비교적 낮게 보는 기관입니다. 그래도 한 1,060원대 이렇게 가죠. 예. 한국경제연구원 내년 평균에 1,074원. 현대경제연구원도 1,070원. 그 다음에 LG경제는 1,060원. 요 정도 수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환율의 변동폭은 상하로 크긴 합니다는 대체로 지금 내려가긴 해서 더 예. 내려가지 않겠냐 하지만 이런 기관들 보더라도 내년도에도 경우에 따라서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못할 때는 미국 자본이 올라가서 환율이 올라가는 수준도 동시에 감안해서 내년 평균 환율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그 연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54원 떨어질 때 대부분 기관들이 1,000원 밑으로 간다. 근데 올해 연중 평균을 보면 사실 1,060원대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평균 환율은 1,100원이 넘습니다. 이게 연초에 1월 14일 날 1,054원 떨어질 때 예측 기관들이 떠지면 더 터진다 해가지고 950원 했을 때 올해 평균 환율이 1,100원이 넘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다시 환율이 다시 1,054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1,000원 밑으로 간다. 하지만 국내 유수의 그 전망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평균에 1,010원 정도 이렇게 보는 수학에서 보면 지금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금 이탈되는 부분도 동시에 가계 예측 기관들이
이렇게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측 기관들의 수준을 보면은 딱 이달 들어서 보였던 1054원에서 1072원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결국 기업도 그렇고요. 외국 자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쉘터 기능이라면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놔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왔다 갔다 우리 펀더멘탈하게 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혼란스러운 이런 측면인데요. 그러면 우리 펀더멘탈에 도움되지 않는 자금들은 들어왔다고 해서 퍼내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들어올 때 금융의 변수들을 확 영향을 줬다가 자금이 이탈돼서 확 또 부정적으로 가면 흔들리는 건 한국 경제 문제고 흔들리는 건 기업인고 투자자들만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우리 펀더멘탈에 고용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하는 게 도움되지 못하면 이 자금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면 확 퍼내면 됩니다. 그게 뭐냐? 일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영구적 시장 개입. 예? 이게 Permanent Stabilization Intervention, PSI 방식입니다. IMF도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외환당국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우리 경제에 도움되지 못한 경제 주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자금들은 들어오면 퍼내면 된다. 들어올 때 금융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나갈 때 또 금융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정작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에서 이렇게 신흥국에서 자금 들어갈 때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수는 소위 PSI 방식에서 영구적 시장 개입 방식에 의해서 들어올 때는 국내 투자에 밖으로 해외 투자해주고 권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 이탈될 때는 밖에 나가 있는 자금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외국 자본 들을 때 환율이 떨어진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할 때 부담 적어진다. 그러면 외국 자본 들어올 때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에서 한국 자본 들어올 때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짝이 생긴다. 해서 충분히 의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제발 외환당국께서는 자 외국 자본에서 흔들려서 지금 기업인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국면은 좀 많이 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정책도 자꾸 3종 세트만 건드리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좀 이렇게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